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오늘 그래서 소개해드릴 직업도 스토리를 입혀서 조금 더 매출을 극대화하는 공간 상품 관련 스토리텔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공간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네. 이것도 왜 포장이라고 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본인의 맞아요. 약간 이미지를 가공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먹기 좋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그렇죠. 마치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거를. 네. 그렇게 하는 네.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나 제품이 굉장히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요즘에는 훌륭하다고 사는 게 아니라 가심비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심적으로 뭔가를 충족시켜준다거나 나의 감성을 건드려줘야지만 내가 그 물건을 소비하겠다라는 소비 심리가 굉장히 팽배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품 자체에 대해서 스토리를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스토리텔러가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제품에 어떤 이미지를 입혀서 광고를 해줄까를 기획하는 광고 기획과 관련된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많이 신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좀 무슨 스토리텔러 하면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네네. 흔히 아는 직무명으로 한번 대체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VMD라고 하죠. 보통 VMD. 이제 의류회사에서 많이들, 그리고 백화점 유통기업들에서 아. 많이 채용을 하는데 이제 비주얼 머천다이저라고 하죠. 아, 비주얼. 네, 정말 단순한 예로 이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백화점을 가면 온갖 이제 트리들로 꾸며져 있다든가. 네, 이건 아주 단순한 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5월에 어린이날, 뭐 어린이날 이런 뭐 가정의 달 이런 데 가보면 뭐 예를 들면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를 입히기도 하는 그런 VMD 업무가 어떻게 보면 공간과 관련된 굉장히 접합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마케터 그리고 기획자와 굉장히 협업도 많이 실제로도 하고 있고 많이 접합 부분이 많은 그런 뭐 직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VMD라고 했을 때 벤더인 줄 알았어요. 그 하는 네네, 사람. 벤더랑도 좀 이름이 비슷하죠. 아. 다행이네요. 좀 이상한 걸까봐 또 걱정했는데 벤더라는 아닙니다. 좋은 단어여서.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요즘에는 옛날에는 마트형으로만 맞아요. 심지어는 뭐 안경집을 가도 쭉 진열해 놓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식이었는데 요즘에 네. 뭐 젠틀 몬스땡이라는 네, 그렇죠. 안경집 가면 뭐 거의 뭐 박물관처럼 거기 진열이 정말 굉장히 박물관처럼 굉장히 카페처럼 이렇게 또 잘해놓으셨더라고요. 해놓는 곳도 네, 있고. 그래서 네. 이런 분야가 앞으로 되게 유망하겠구나라는 네. 생각 많이 했었는데 네. 왜냐하면 그런데 또 가서 네.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럼 자동으로 홍보되고 그럼요. 약간 이런 것들 노린 거가 맞는 네.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그렇죠. 거고 VMD라는 네. 일이. 혹시 하나 사셨나요? 알겠습니다. 그 선글라스? 저는 안경을 샀었어요. 오. 꿀테 안경 좀 멋있게 약간. 그럼 좀 내일 이런- 끼고 네. 오나요? 내일 끼고 오나요? 근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친구한테 중고로 아, 팔았죠. 몇 퍼센트 네. 낮춰서 파셨어요? 아나바다 운동이죠. 원래 금액에서. 한 반도 안 되게 사실. 네. 친구가 마음에 든다 그랬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번 쓰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야, 너 그거 진짜 안 어울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써볼게. 그러더니 잘 어울리는 거 제가 봐도 그래도 진정한 네. 친구네요. 안 올리면 안 올린다고 아니죠. 말해주지 자기가 말고. 필요 없으니까 아니죠. 강매한 거죠. 네. 야, 너다. 너 나한테 팔아라는 거죠. 아. 너 진짜 안 어울리니까 싸게 네네네. 팔아라. 그래갖고 싸게 친구니까 또 팔았었죠. 잘하시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네, 이런 사족이었고요. 교육시의 사족. 그러니까 제 네. 특기죠, 사족. 알겠습니다. 코너 속의 진행하시죠. 네, 일단 네. 이 신직업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실제로 취준생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조금이라기보다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직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문과생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영업 관리라든지 영업 지원 이런 영업 관련 직무를 많이들 뭐 지원을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더 많은 분들이 마케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내가 이 상품에 접점에 있으면서 내가 직접 이 상품에 어떤 뭐 숨을 불어넣는다든지 내가 직접 기획한 것들이 뭐 실제로 시장에서 마케팅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로망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기획 이런 부서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취업의 문턱이 좀 더 높죠. 흔히 말하는 스펙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서 네, 높은 스펙의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도 하지만 그런 지원자들이 조금 더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직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간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펙을 위주로 좀 선발이 네.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 스토리텔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정직원으로 뭐 채용이 되기도 하지만 협업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이 회사에서 이번에 이런 기획을 한다더라 해서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스펙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라든지 본인의 직접적인 컨셉이라든지 기획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런 것들로 채용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쓰여지기 때문에 좀 굉장히 나 마케팅이 하고 싶은데 좀 문턱이 높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직종이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장벽이 높긴 하지만 한 번 그 필드에 진입을 네. 하게 되면 이직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포트폴리오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말씀드려도 뭐 젠틀몬 스땡이라는 네. 그런 거 하셨던 분이 네. 이렇게 해놨는데 삼성 관계자분 지나가시다가 너무 잘했다. 그렇죠. 우리 이번에 그럴 수 갤럭시 있죠. 신제품 만드는데 한번 좀 스카웃을 해보자. 그 기획자를 네. 내가 스카우트해서 뭐 고연봉에 이런 또 충분히 데려오실 수도 있는 가능합니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주신 직업 어떤 영상인지 어떤 직업인지 자세하게 영상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태풍이 몰아친 일본의 아오모리현. 이곳에 있던 사과 농장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 중 90%가 바닥에 떨어지고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게 되는데요. 그때 누군가 남아있는 10%의 사과에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과 이야기는 일본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더욱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된 합격 사과로 그의 아오모리현 사과 농장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는데요. 겨우 남은 사과에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인 그 누군가처럼 이야기를 통해 상품과 공간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상품이나 공간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스토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는 제품 및 서비스, 공간 등과 연관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펼쳐내면서 고객이 특정 상품이나 공간을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상품 스토리텔러는 상품을 홍보하거나 기능을 알리기 위해 스토리를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이벤트 등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합니다. 공간 스토리텔러는 특정 공간과 관련된 스토리 속에서 공간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직업인데요.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가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상품 스토리텔러가 근무 중이라는 스토리 전문 기업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무실 한편에서 근무에 열중하는 오늘의 주인공. 아니, 그런데 모니터 화면에는 최근 인기리 종영된 드라마가 켜져 있습니다. 뭐 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컨텐츠 모니터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드라마 감상이라는 오해는 금물. 스토리텔링해야 할 아이템에 따라 대중의 기호를 파악하는 것도 상품 스토리텔러의 능력 중 하나인데요. 상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 이제 상품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품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련된 뭐 디자인, 네이밍, 뭐 영업, 유통, 마케팅 전반까지 이야기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하나의 이제 전략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 사무실 책장에는 만화책이 진열되어 있기도 하네요.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 트렌드 리더가 되기 위한 감성적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흐름을 주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지켜봄으로써 그 스토리텔러들의 어떤 대중들에 대한 공감, 욕망에 대한 어떤 날선 감각 그런 거에 대한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 스토리텔러는 스토리텔링해야 하는 상품에 따라 이야기 설계도를 제작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상품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상품 스토리텔러의 역량이 발휘됩니다. 이야기 자원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발굴한 이야기를 분류 분석하고,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스토리 요소 설정을 하면서 스토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은 그 전략 하에서 실제 해야 될 행위들, 상품 기획부터 그것과 관련된 마케팅 행위들을 기획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골목길, 담벼락에 부딪혀 날개를 다친 부엉이를 할머니가 정성스레 보살핍니다. 마을 주민들은 부엉이를 위해 집을 지어주었고, 새끼를 낳아 마을에 정착한 부엉이는 어두운 밤이면 골목길을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덕분에 밤이면 문을 꾹꾹 걸어 잠갔던 주민들은 서로 자주 만나고 웃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 동화 속 이야기가 실제로 펼쳐진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천호동 주민센터에서 천호 성당까지 1.3km의 골목길이 알록달록 그림과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어둡고 적막했던 콘크리트 담벼락에는 마을을 지키는 부엉이 한 마리가 둥지를 들었고, 발걸음을 재촉하던 시민들은 골목 어귀에 모여 그림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되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녁에 다니거나 그럴 때 우중충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아름답고 되게 화사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같이 다닐 때 같이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봄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 이 마을의 조성 사업에는 공간 스토리텔러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로 공간을 채우는 권은수 대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유명인이나 아니면 누구의 생가 뭐 이런 데만 좀 입김을 넣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신이 살던 곳에 아니면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곳에도 그 컨셉을 잡고 그 공간을 복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골목길, 시장, 마을과 같이 사람들이 스치는 모든 곳에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공간이란 사람들이 어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곳이다 보니 작업 과정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상지나 아니면 그 건물에 관계된 분들 이해시키는 과정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듯이 이해도 시키고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좀 받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료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혹시 요소가 있는지, 없다면 가공을 하고, 있으면 그 요소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요소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대학에서 출판과 영상을 공부하고 10년간 홍보, 사보 편집, 온라인 콘텐츠 기획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권은수 대표. 공간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조언했는데요. 출판이나 이제 그 드라마 작가, 그다음에 이제 광고 쪽의 카피,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확장돼서 온 분야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 전체적인 눈을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기획적인 부분을 잘 잡아가면 그게 이제 공간에 입혀지면 공간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거든요. 상품 공간 스토리텔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품과 공간이 인지도를 쌓고 소비자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브랜딩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의식과 철학을 갖고 상품과 공간의 이미지를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상품과 공간이 브랜드로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을 배웁니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제를 뽑아간다거나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 소재를 발굴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만든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상품을 기획할 거냐, 어떤 공간을 기획할 거냐, 브랜드를 어떻게 리뉴얼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밟아나가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러가 지녀야 할 능력으로 이야기 구성력뿐 아니라 기획과 마케팅 능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품 공간 스토리텔링 교육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과 공간을 스토리텔링하기 위한 작업 전반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제일 많이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접근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의뢰한 사람이나 제가 얘기를 할 분한테 이야기로 정리가 돼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 문화원이나 스토리랩을 통해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고 관련 공모전과 전문가 피칭을 통한 능력 함양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는데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요. 저희가 찾아가는 창작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전문가 추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랩의 기본 교육, 심화 교육들을 하고 있고 스토리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스토리텔링 관련 전공이나 각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전문성을 쌓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VCR 함께 시청하시고 오셨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좀 더 궁금증이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품 공간 스토리텔러 어떤 직업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쌤, 어떤 직업인지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광고 기획자도 아닌 것이, 상품 기획자도 아닌 것이, 네, 뭐 VMD도 아닌 것이, 마케터도 아닌 것이, 결국에는 이 모든 직업들을 다 아우르는 약간 교집합. 네, 그렇죠. 멀티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게 뭐야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다방면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스토리텔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대기업 공채로 뽑는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됐든 아니면 뭐 개인이 됐든 내가 이런 쪽에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입힌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단발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개인으로 어떤 개인 사업자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작은 업체에 소속돼서 함께 이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입 장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냥 기업들의 마케터보다는 좀 이제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초반에 이제 이런 업체에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나의 뭐 커리어라든지 나의 포트폴리오를 쌓는다.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해져서 이제 발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기획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대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업계에서 인정을 받거나 하면 이제 몸값이 천정부지로 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스토리의 공간, 그 공간에다가 스토리를 입히기도 하고 상품에다가 스토리를 입히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그게 뭐지 하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례를 몇 가지를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편의점 가면 이제 샌드위치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핫한 샌드위치가 이제 인기가요 샌드위치. 그 딸기잼 들어있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인기가요 그 이제 뭐 그 매점에서 파는. 땡 이제 방송국에 거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직접 그걸 만드시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브랜딩을 차용을 해서 이게 그래도 또 편의점 중에 한 편의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3, 4편의점에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입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마케팅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샌드위치에다가 이제 그 인기가요라는 거를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굉장히 매출이 뛰어난 그 매출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자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즘 굉장히 따라라라 이거 핫한 그 모르세요? 겨울왕국. 좀 무슨 얘기하시죠? 수아쌤, 약간 다시 한번 말해야죠. 다시. 죄송합니다. 저는 잠꼬대 하시는 줄 알았어요. 벌써 잠드셨나 이러세요. 요새 유명한데 굉장히 모르시는 어쨌든 그 겨울왕국 2가 굉장히 이제 영화가 이제 또 이제 개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언제 개봉하지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이제 베이커리 업체들은 이게 그냥 정말 혈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베이커리 업체에서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우리 어린이분들께서 어린이 고객님들께서 이제 엘사가 꽂혀 있는 케이크를 또 사드셔야 되기 때문에 케이크에 엘사가 있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겨울왕국 1에서는 빠 땡땡땡 그 브랜드 그 이제 베이커리에서 이제 그걸 이제 독점으로 라이센스를 따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뚜 땡땡땡 이제 질 수 없다. 이번에 투는 무조건 우리가 갖고 온다 해가지고 상당한 이제 입찰 경쟁이 막 붙었겠네요. 뚜레뚜레가 투 가져왔나요? 네, 뚜레뚜레가 가져왔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보통 일주일 정도 되잖아요. 그 일주일 만에 6만 개가 팔렸어요. 6만 이게 그러면 6만 개가 어느 정도인지 원래 이 케이크가 얼마나 팔린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케이크를 사 먹잖아요. 근데 전 국민이 생일이 다 1년 내에 이제 분포가 돼 있을 테니까 이제 쭉 이제 꾸준하게
꾸준한 분포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전체 1년 매출의 30%가 이 일주일 동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그때 연말에 집중이 그 된 거네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을 안 입힐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쵸. 이거는 네. 대단한 스토리텔링의 뭐 획기적인 기획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영업적인 부분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성공할 수밖에 있었을 없는 테지만, 아이템.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주는 힘이 무섭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기획 당시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런 중요성은 조금 더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요즘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본인의 엘사인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럼요. 굉장히 힘들어. 지금 네. 막 고통을 막 겪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얼음을 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엘사 케이크 나왔네? 그럼 나 먹어줘야지. 필연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필연적으로. 숙명인 거죠. 숙명. 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인 거죠. 오란의 액땜을 네. 이제 엘사 케이크로 마무리를 해줘야 엘사 되니까. 드레스 입고 네네. 탁 먹으면서 노래 한번 딱 부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송아 네. 쌤처럼 노래 그 부르고. 이건 잠꼬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만날 수가 네. 있는데. 그래서 예. 구체적인 이제 업무들을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 서비스 관련 스토리를 발굴을 해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겨울왕국 2야 뭐 워낙 뭐 핫했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뚜레 땡땡이 이제 이번에 네. 겨울왕국 가져왔다. 그럼 이제 경쟁업체에서는 우리는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그거 가져와야죠. 이번 겨울을 나을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아기상어, 아기상어.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어떤 것을 입힐지에 대한 소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소재를 가져왔다. 네. 그러면 어떻게가 이제 중요할 텐데 어떤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냐. 예를 들면 뭐 이제 겨울왕국을 가져왔는데 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밀 것이냐. 예. 아니면 뭐 울라프인가요? 아, 올라프. 올라프를 이제 왜- 중요하게 밀 것이냐. 왜 엘사 동생을 빠뜨립니까? 안나. 안나를 네, 중요하게 이제 할 것이냐 이런 예. 중요한 이미지 포인트들을 이제 잡아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포인트들을 어떤 식으로 입힐 것인지에 대한 기획 그리고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그럼 가격 책정은 기존보다 어느 정도로 높게 혹은 어느 정도로 낮게 책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에서 핵심이 감성 소구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감성 이미지, 마케팅. 네, 감성. 어떤 감성을 건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상품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과 조합 그리고 이 상품과의 매칭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는 것 그리고 공간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을 어디에 어떻게 입힐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네, 함께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량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연 MC가 잘하실 것 항상 같은데. 인스타그램에서 어필하고 있는 대로. 네, 내가 나를 꾸미듯이. 그러니까요. 아니 교육 씨 인스타 안 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저번에 제가 이제 루돌프코 쓰고 있는 걸 한번 올렸더라고요. 그때 좀 봤죠. 눈팅을 좀 했죠. 우리 나연 선배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본인을 마케팅하고 네, 있나. 몰래 눈팅을 하셨구나. 굉장히 후배 감성으로. 그게 있더라고요. 후배 그래서 네, 독서, 예. 국문학이나 이제 문예창작과 이런 학과를 나오시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스토리만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입혀야 되기 때문에 뭐 마케팅 관련 이제 경영학과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스토리텔링 학과도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아니면 문학 콘텐츠 학과 이런 학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전공을 하시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다양한 경험들을 실제로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근데 네. 공간에 관련된 거니까 실내 디자인이나 이렇게 좀 디자인 쪽 학과를 나와도 유리하겠습니다. 그런 학과를 나오시면 아무래도 VMD나 이런 쪽으로 잘 이제 진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품 쪽이냐 공간 쪽이냐를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쪽에서도 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디어 쪽에서는 내가 영화로 만들었던 걸 책으로 만들었던 걸 뭐 웹툰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로스로 재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것도 스토리텔러 중에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 학과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영상학과 이런 것들을 전공하셔도 미디어 관련된 스토리텔러 쪽으로 일을 하시기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겠다. 싶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다면 약간 일자리 수요도 좀 높을 것 같다. 왜냐면 요즘 감성 마케팅 이런 거 네. 정말 유행이라서 맞아요. 앞으로 좀 일자리 수요는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지금도 굉장히 스토리 개발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뭐 컨텐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조금 더 먼저 앞서서 발전이 되고 있었던 미국 그리고 일본의 케이스들을 보면 네. 제가 이제 스토리텔러는 주로 프리랜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합, 협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개인의 역량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도 잘 되고 있고 그만큼 조금 더 개인 연봉이라든지 수입도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조금 더 잡히면서 앞으로 조금씩 더 떠오르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